네, 반갑습니다. 패스파인더넷 강재상 공동대표라고 합니다. 네, 앞에 지금 보고 계신 이 책의 저자기도 하고요. 2달 전인가에 가인지 캠퍼스에서 제 책을 소개해 주셔서 지금 이렇게 좋은 기회까지 받게 된 것 같습니다. 가인지 캠퍼스 경영벙커 9월 MBA 마케팅 특강을 맡게 되었고요. 사업 성장과 성공을 위한 프로덕트 마켓 핏에 대해서 주로 이야기를 나누게 될 겁니다. 혹시 그 책을 보신 분들은 몇몇 그런 지적을 좀 해주셨어요. 실질적으로 프로덕트 마켓 핏에 대한 이야기가 생각보다 좀 내용이 적지 않느냐? 네, 알고 있습니다. 실제 하고 싶은 얘기가 더 많았는데 책의 분량이라든가 기획상에서 어쩔 수 없이 줄인 부분이 있었고요. 오늘은 그래서 내일도 하는군요. 네, 오늘과 내일은 책에서 보셨던 부분 일부가 있을 거고요. 대신 대부분은 책을 읽으신 분들이 조금 더 깊게 알고 싶어 하셨던 프로덕트 마켓 핏에 대한 이야기를 더 실증적으로, 더 현실적으로 깊게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 소개는 앞에서 간략하게 해주셔서요. 깊게 들어갈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최근 몇 년 동안에 스타트업 혹은 사내벤처 아니면 그 대기업의 그 신사업이라든가 신제품, 신서비스 개발 팀들 혹은 아이디어 팀들을 한 500여 개 정도 팀씩 본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어떤 전문가라고 이야기 말하기 참 부끄럽긴 하지만요. 제가 최소한 드릴 수 있는 이야기는 어떤 이론적인 부분보다는 실제 요즘 한 7년 정도째 육성하면서 얻었던 그 노하우들 혹은 거기서 공유할 만한 것들을 같이 지식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의 핵심은 무조건 프로덕트 마켓 핏이고요. 어찌 보면 마케팅 전략 안에 있지만 사업 전략과 연계되는 그런 내용을 주로 다루고자 합니다. 네, 저는 현업 출신이고요. 네, 많이 가방끈 기신 분들이 이 자리에서 많이 발표들을 하시고 강의를 해주시는데 저는 좀 결이 달라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는 무조건 현실적으로 될 수밖에 없었던 게 학사 출신에 계속 실질적으로 회사 일을 하면서 성장을 해왔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돈을 어떻게 많이 벌 수 있는지 그리고 사업과 신제품이 돈으로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에 대해 관심이 많습니다. 사실 돈으로 연결되지 않는 사업이라든가 신제품, 신규 서비스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 하나고요. 물론 땡땡 행복재단서부터 소셜 임팩트 쪽 관련 가가지고는 저도 사명과 비전에 대해 강조를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이라 함은 영리든 비영리든 어쨌든 간에 최소한 돈을 벌 수 있는 그 무언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술과 제품, 서비스에서 프로덕트 마켓 핏으로 스타트업과 창업이라는 장표를 띄웠습니다. 살짝 어찌 보면은 지금 들으실 내용들이 과연 얼마나 의미가 있을까 생각하시는 분들 가끔 계실 것 같아서요. 책으로도 화면 보시는 것처럼 나와 있긴 하지만 그 이후에 기업서부터 학교서부터 지금 이 방법론, 즉 기존에는 제품과 혹은 기술이 우수하면 무조건 팔릴 거다라는 생각이 참 많았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많은 분들이 깨달으시고 불러주셔서 이렇게 보시는 곳들과 같이 일부를 갖고 왔는데 자주 가서 컨설팅이나 멘토링이나 강연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 일환으로 진행을 하고 있어요. 네, 일단 소개 및 진행 순서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와는 오늘과 내일 2회에 걸쳐서 강연으로 만나시게 될 것 같고요. 강연 끝나고 나면은 자유롭게 Q&A를 남겨주시면은 강연 끝나고 나서 최대한 시간 닿는 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날, 즉 오늘이죠. 오늘은 시장을 따를 것인가, 시장이 오게 만들 것인가. 제목이 좀 많이 세서 많은 분들이 기대가 크실 수도 있는데요. 사실 그 큰 제목, 그 센 내용만큼 내용이 세다기보다는 어떤 형태로 우리가 마케팅 전략과 사업 전략을 이어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포인트를 잡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시장 변화에 맞춰서 적응하고 성장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조금 더 그 현실적으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더 중점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날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실 부분은 시장을 따를 것인가, 시장이 오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에요. 요즘 대세입니다. 프로덕트 마켓 핏. 어찌 보면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나왔던 단어기도 한데 요즘처럼 이 단어가 좀 화두가 된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유는 그동안 스타트업 쪽 그 씬에서 아마 여기 스타트업 창업가나 창업 멤버분들도 꽤 많이 들으실 것 같은데요. 그 돈이, 유동성이 확보가 됐을 때는 문제가 없었어요. 문제가 없었다는 것은 투자금도 많이 받고 사업을 영위하는 데 있어서는 큰 이슈가 없었다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작년 재작년서부터 급속히 투자 시장과 경제 환경이 안 좋아졌죠. 이제는 스타트업뿐이 아니라 중소기업, 중견기업, 그 다음에 대기업들까지도
네, 처음에 제품과 서비스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 보다는 이왕 만들 때 처음서부터 최대한 고객과 시장에 맞춰서 팔리는 제품을 만들자 라고 생각이 많이 바뀌셨습니다. 그래서 이를 한마디로 어떻게 정리할까 고민하다가 새로운 단어는 아니지만 프로덕트 마켓 핏, 즉 제품과 시장을 맞춘다는 개념이 얼마나 강력한지에 대해서 혹은 이해시키기 편한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했었고요. 그래서 이 단어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뿐이 아니라 요즘은 네, 이 단어를 꽤 많이 쓰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기분이 좋습니다. 네. 여러분이 각각 이제 보고 계신 분들이 어떤 아이템을 갖고 계신지 혹은 회사에서 어떤 일을 담당하시냐에 따라 좀 다르시긴 하겠지만요. 중요한 포인트는 결국엔 네, 시장을 쫓아가든 시장을 쫓아오게 만들든 우리가 제공할 제품과 서비스가 거기와 일치를 해야지만 네, 돈을 벌 수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밌는 포인트가 이거죠. 모든 분들이요, 고객과 시장을 위해서 제품과 서비스를 만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영리든 비영리든요, 어떤 업종이든 모든 분들이 동일한 말씀을 하세요. 애매하긴 하지만 스타트업 창업이라든지 뭐 기업 내 신사업이라든지 하다못해 장사를 하시는 분들까지도 네, 우리는 고객에 대해 깊게 알고 있고 고객이 원하는 걸 제공을 할 거고 또 고객들이 모여있는 시장에서 우리 제품을 많이 팔겠다고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물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거짓말 하신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잊고 넘어가는 게 몇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고객과 시장을 깊게 아느냐에 대한 이슈고요. 거기서 보통 여러분들이 네, 가끔 놓칠 수 있는 부분들을 짚어드리려고 합니다. 실제 고객과 시장 공략이 어려운 이유는 저는 이렇게 세 가지로 정리를 해봤어요. 이 세 가지가 다 연결되는 내용이긴 합니다. 일단 시장은 유기체입니다. 계속 변화한다는 의미죠. 보통 기존의 마케팅 혹은 사업 전략서부터 각종 네, 경영과 사업 분석 툴들을 보시게 되면요. 시장을 분석할 때 딱 정해진 시점에 맞춰서 현황을 블루프린트, 청사진처럼 딱 만들어 놓고만 시작들 하십니다. 그 방법이 틀린 건 아니에요. 제가 책에서도 강조를 했지만 이론적인 부분을 전혀 무시하겠다는 건 아닙니다. 완전히 필요한 무조건 사업하시면서 필요하신 작업은 맞아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만 더 생각을 해보시죠. 유기체입니다. 시장은. 고객도 마찬가지예요. 즉 계속 변화합니다. 조금 전에 고정됐던 부분들, 즉 앞서서 정리했던 부분들이 의미는 있지만 그거대로 했을 때 꼭 제품과 서비스가 많이 안 팔릴 수 있는 거 바로 그것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고민했던 시점, 정리했던 시점에 맞춰서 제품과 서비스가 나왔다 한들, 그것도 시장과 고객이 원하는 걸 정확하게 집어서 만들었다 한들, 시장과 고객이 변하기 때문에 우리가 만들었던 게 안 먹힐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즉 시장이 계속 변화할 수 있다는 생각만 갖고 계셔도 훨씬 더 본질적인 부분에 접근하셔서 돈을 벌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질 거라 생각합니다. 그럼 유기체라는 이유를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살펴볼까요? 그게 두 번째 이유입니다. 시장 분석 시 시간축을 소홀히 하십니다. 유기체와 같은 의미예요. 이게 왜 유기체냐? 정해진 시점에서 끝난 그 상황을 정리하는 내용이 아니라 실제 시장과 고객은 계속 유기체, 움직인다는 거죠. 어떻게? 시간의 축에 맞춰서. 시간이 가면서 시장이 커질 수도 있고 작아질 수도 있고 혹은 시장의 중심점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아마도 요즘도 그 게임이 있고 인기가 있는지 모르겠지만요. 아마 이거 들으시는 분들이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이 있으시다면은 공감을 하실 텐데 예전에 한 15년, 20년 전에 경영 시뮬레이션 게임이 한창 유행하던 때가 있습니다. 그 게임 하시면서 뭘 느끼셨죠? 계속 시장이 바뀌기 때문에 분명히 분기별로 우리가 명확한 전략을 짜고 제품 서비스 내놨는데도 불구하고 안 팔리고 게임상에서 점수를 많이 못 얻으실 케이스가 꽤 많으셨을 거예요. 시장이 계속 움직인다는 거죠. 그 게임을 그걸 반영을 했습니다. 근데 오히려 현실적인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직접 사업을 하시거나 일을 하심에 있어서는 자꾸 그 시간축을 잊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결국에는 여기서 미리 뒷부분에 대한 예고편이자 결론 중 하나 말씀드리면요. 우리가 지금 고민해야 될 부분은
현재 시장 상황과 고객의 니즈에 맞춰가지고 정확한 제품 서비스를 내놓는 거는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의미가 없습니다. 시간축을 생각하고 유기체를 생각한다면요. 우리의 제품 서비스가 나올 시점에 그때 시장과 고객 상황에 맞춰서 제품을 내놔야 잘 팔린다는 의미죠. 또 하나가 있습니다. 고객과 시장 공략이 어려운 이유. 마지막은 수많은 대외 변수들을 놓치기 쉽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더 말씀드리진 않을게요. 어차피 고객이나 시장들 지금 상대를 보시면서 진짜 엄청난 변수들, 예측 못했던 변수들 때문에 결과치가 바뀌는 거는 많이 경험을 하셨을 거라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대신 여기서 포인트는 모든 대외 변수를 고려할 수는 없습니다. 대신에 우리가 여기서 해야 될 거는 영향을 많이 끼치는 몇몇 주요 변수들은 반드시 챙기자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는 시장이 끊임없이 위의 원처럼 변화하기 때문에 저 원만 해도 원으로 표현한 저 시장만 해도 굉장히 그냥 일반적이고 아름다운 시장 그림이에요. 이유는 뭐죠? 그 제품의 라이프 사이클 중심으로 해서 몇천 원 시장에서는 저런 그림이 있죠. 일단은 그렇게 이해를 편하게 돕기 위해서 저 그림을 갖다 놨습니다만 더 실질적으로는 저것보다 훨씬 더 액티브하게 크고 작아졌다, 모양이 바뀌었다, 중심축이 왔다 갔다 합니다. 이해되시죠? 그 부분에 대해서만 잊지 않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계속 그래서 제가 시간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럼 밑에 있는 건 뭘 의미할까요? 세그멘테이션 이야기할 때 많이 보셨을 거예요. 세그멘테이션이요? STP를 말합니다. 마케팅 전략에서. 세그멘테이션, 타겟팅, 포지셔닝이라고 그러죠. 이거에 대한 오늘 이런 설명은 아니기 때문에 이 세 개에 대한 정의까지 설명드리진 않을게요. 중요한 거는 세그멘테이션을 할 때, 우리 제품 서비스가 들어갈 수 있는, 팔 수 있는 가장 큰 시장을 설정을 하고 여기서 적절한, 정확한 기준을 정한 다음에 우리가 어느 시장으로 들어갈 것인지에 대해서 결정을 하죠. 그렇게 결정하기 위해서 소위 세그멘테이션,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시장을 나누는 작업입니다. 이걸 왜 가져왔을까요? 위에 있는 원형 시장과 밑에 있는 세그멘테이션 시장을 같이 겹쳐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 사각형 하나하나가 지금은 다 일정하게 되어 있죠. 이론상 정리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저거를 복잡한 그림으로 그릴 수는 없어요. 대신에 컨설팅 자료라든가 조금 더 시장에 대해 깊게 보셨던 분들은 아실 수 있겠는데 큰 시장을 각 사이즈별로 구분해서 퍼센테이지 중심으로 설정한 각종 자료들이 있습니다. 걔가 그나마 조금 더 유사하다고 말씀드릴 수는 있어요. 물론 거기도 100% 시간축이 반영된 건 아니지만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것처럼 단순화된 거랑은 좀 다른 문제가 되겠죠. 어쨌든 오늘 그 부분에 대한 강의는 아니기 때문에 세그멘테이션을 왜 갖고 왔느냐? 우리가 점을 찍고 들어가더라도요. 저 사각형 작은 거 하나하나도 계속 커졌다 작아졌다 바뀝니다. 근데 우리가 세그멘테이션의 의미는 사실상 여기 계신 분들이 만약에 스타트업이라든가 지금 초기 진입을 목표로 하고 계시다고 하게 되면 진입 이후에 스케일업이 중요하잖아요. 요거는 대기업서부터 중견기업, 중소기업, 스타트업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필요한 게 바로 전략상 인접시장으로 많이 들어가게 돼요. 인접시장일수록 시장의 속성이 많이 유사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죠. 그때 그래서 세그멘테이션을 많이 쓰는데 저 사각형 하나하나도 계속 사이즈가 변화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거는 딱 한마디로 정리하면 시장은 계속 변화한다. 무엇에 의해서? 시간축에 의해서. 다시 한번 정리하고 결론을 내리면 여러분이 하셔야 될 거는 현재 고객과 시장의 분석도 중요하지만 더 정확하고 더 사업 성공 확률을 높이시려면 우리 제품 서비스가 나올 시점에 시장과 고객을 예측을 잘 하시는 게 더 중요합니다. 오늘 트렌드라든가 시장 분석, 시장 예측에 대한 수업은 아니기 때문에 요건 이 정도로 해서 넘어가도록 할게요. 지금서부터 한 두세 가지 케이스를 말씀을 드릴 텐데요. 직접적으로 프로덕트 마켓핏을 어떻게 맞춰갔는지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시장을 어떻게 활용했는지요. 오늘 지금 첫날, 오늘 저와 함께 하신 이 시간이 어떤 주제인지 다시 기억하시죠? 시장을 따를 것이냐, 오게 만들 것이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장을 따라간 케이스이기도 해요. 후반부에 한 번 더 나오겠지만 그때는 다른 케이스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인접시장을 기울이는 것도 여러분이 지금 현재 갖고 있는 문제를 타개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저게 어느 기업이죠? 아마 아시는 분은 아실 수 있고요. 모르시는 분은 또 모르실 수 있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만약에 B2C로 어마어마하게 성공한 스타트업이었다고 하게 되면은 꽤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사실 브라운백은 B2C 일반 고객 대상으로 그 정도로 성공한 스타트업은 아니에요. 하지만 지금 스타트업들 중에서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고 사업 성장이 꾸준히 잘 되고 있고 소위 촉망받는 스타트업이라고 일컬어지는 곳입니다. 처음에는요, 구독 서비스 시작하고 무조건 타겟은 누구였을 것 같으세요? 브라운백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처럼 원래 사업의 틀이 잡혀 계신 분들은 처음부터 어느 정도 시장과 고객이 선택이 된 상태에서 많이 움직이시겠지만 스타트업은 조금 다른 케이스죠. 뭐 합쳐서도 계속 설명을 드리겠지만 어쨌든 브라운백도 처음에 타겟 대상은 일반 소비자였어요. 그래서 일반 소비자들이 집에서 편리하게 고품질의 커피를 즐길 수 있게 만들어 주겠다. 무엇으로? 구독 경제로. 요게 기본적으로 브라운백이 처음에 사업을 시작했을 때의 기준점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뭘 하고 있을까요? B2C에서 꽤 많은 성과를 거두긴 했습니다. 많은 고객들이 어떤 고객들이 어떠한 커피를 좋아하고 어떤 걸 선호하고 꽤 데이터를 많이 쌓았어요. 하지만 생각보다 매출은 드라마틱하게 올라가진 않았습니다. 절대량의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성장률이 아니라. 그러면서 고민을 하셨겠죠? 지금은 브라운백이 어디로 가 있을까요? 구독 서비스 재구매율 99%의 비밀이라는 저 표현을 썼긴 했지만요. 예상하신 대로 구독 서비스라는 표현을 쓰긴 썼지만 기존으로 따지면 B2B 사업으로 전환을 해서 기업들에게 커피를 마실 수 있는 장비까지 제공하는 그리고 관리, 유지보수까지 해주는 메인터넌스라고 그러죠. 그 사업으로 메인을 전환시켰습니다. 메인 사업을. 다시 정리하면은 일반 고객 대상 서비스가 아니라 핵심은 기업 대상으로 바꿨어요. 똑같은 커피를 유사한 서비스로 제공을 하는 입장에서 그래, 지금 여기가 시장이 생각보다 작고 잘 안 되니 그럼 어디로 가볼까? 많은 생각을 할 수 있죠. 유사성이 동일하면서도 대상만 바뀐, 즉 속성은 완전히 다른 키 바잉 팩터라고 어떻게 물건을 팔지까지 고민하면 전혀 다를 수는 있지만 어쨌든 간에 이 사람이 내 돈을 내느냐 회사 돈을 먹느냐 그 하나 차이만 가지고 바로 인접시장으로 진출했습니다. 물론 그 인접시장이 갖고 있는 B2B라는 메인 속성에 따라서 전체 사업 모델을 굉장히 많이 건드리시긴 했어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쵸, B2B로 넘어가려면 더 대중적으로 좋아하는 제품들 그리고 각 회사에서 그 서비스를 관리하는 혹은 관리하는 부서들 혹은 담당자들을 만족시키고 비용 만족시키고 그리고 이용하는 고객까지 만족시키는 걸로 바꾸기 훨씬 더 어려워졌죠. 기존보다는. 어쨌든 전환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럼 앞서 조금 번외이긴 하지만 앞서 했었던 B2C 모든 활동들이 의미가 없었느냐? 그렇진 않습니다. 지금 사업하시는 분들은 제가 희망을 드리면 어떤 형태로라도 움직이고 계시든 간에 그거 자체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은 이상 의미가 있다는 걸 꼭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제가 프로덕트 마켓핏 강연이라든가 컨설팅 할 때마다 조금 이렇게 변화한 케이스를 말씀드리면 자꾸 겁을 먹으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잘못됐나? 시간이 낭비됐나? 그러실까봐 제가 지금 이 번외기를 조금 더 붙이는 겁니다. B2B에서 지금 소위 대박을 치고 있지만 브라운백이 그쵸? 최소한 회사 사람들이 어떤 커피를 좋아하고 어떤 주기로 바꿔주고 하는지에 대한 모든 취향서부터 그리고 원두를 배급받고 얼마나 가격을 낮출 수 없다 그 모든 노하우는 B2C 사업을 할 때 쌓은 겁니다. 즉 자신이 갖고 있는 강점을 가지고 유사하지만 전혀 다른 속성의 인접시장으로 바꿔서 들어간 케이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또 시장이 생각처럼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에 대한 또 다른 예시를 갖고 왔어요.
이번에는 케이스가 아니라 트렌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보통 트렌드랑 시장이랑 많이 붙어 있죠. 그렇죠? 트렌드 얘기할 때는 사람들이 안 헷갈려 하세요. 시간축이 들어간 거를. 네. 시장이 시간축 이야기를 하시면은 어색하신데, 트렌드는 당연히 시간 흐름이 있다는 걸 많이 인정을 하십니다. 즉 트렌드가 거시적으로 움직여주고 거기서 시장이 생겨나는 구조가 되겠죠. 물론 여러분들이 고민하실 부분은 지금 이 수업은 뭐 학생 대상으로 그런 분 수업이 아니기 때문에 시장 무조건 사이즈를 고려하셔야 됩니다. 트렌드가 갈 때 시장이 형성된다고 해서 중요한 게 아니라 당연히 시장 사이즈가 나와줘야지만 돈을 벌 수 있어요. 그거는 머릿속에서 일단 기억하고 계시고요. 트렌드 변화, 시장 변화의 의외성. 저기 지금 사진 보시면은 수년 전서부터 항상 얘기 나왔던 겁니다. 제가 조금 표현을 과격하게 하면 그놈의 비건. 비건에 대한 이야기, 이제 비건이라는 단어가 다들 익숙하세요. 예전 같았으면 뭐 채식주의자다 뭐다 해서 비건 단어 자체가 익숙하지 않으셨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너무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포인트는 스타트업 바닥이던 하다못해 대기업 바닥이던, 아까 제 소개 때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가 주로 회사에서는 기업 대상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모두 다 비건 시장이 열릴 거라고 10년 전서부터 계속 노력을 해왔습니다. 지금 비건 사업으로 돈 버는 곳 있는 것 같으세요? 단호하게 말씀드리면 최소 우리나라에서는 없습니다. 해외요? 미국에서 미국이 어쨌든 간에 스타트업의 성지니까 비건 식품을 가지고 비건 서비스를 제공한다 하는 모든 스타트업들도 지금 다 상태 안 좋습니다. 기업가치 어마어마하게 망가진 거 다 조금만 검색해 보시면 나와요. 근데 재밌는 거는 비건이 사라졌냐? 그렇진 또 않아요. 이게 의외성이에요. 시장이 유기체이기 때문에. 비건 하면은 음식 맞습니다. 재밌는 건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충격을 받을 수도 있어요. 비건이 터진 건 의외로 음식이 아니었어요. 보시면 각종 마크들 있죠. 비건자 갖고 있는 이미지가 어떤 게 있을까요? 야채 그보다는 자연주의적 성향의 이미지가 강해요. 이해되시나요? 연관관계로 떠올린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터져준 게 음식이 아니라 지금 하단부 보시게 되면은 피부채식 비건 인증이라고 되어 있는데 밑에 제품들은 뭐죠? 다 클렌징 아닌 뷰티 제품들입니다. 아니 먹는 거 비건 얘기하다 왜 절로 넘어갔지? 반전은요, 뷰티랑 클렌 쪽에 요즘 조금 고가로 팔 수 있는 제품들은요 비건 마크 없으면 못 팝니다. 비건이 갖고 있는 그 순수한 이미지 있죠? 화학약품 왠지 안 들었을 것 같은 자연 유래 성분들, 내 피부를 자극하지 않고 왠지 삶이 풍요로워질 것 같은 그 이미지를 업어와서 먹는 게 아니라 씻고 바르는 걸로 바뀌었어요. 조금만 화장품 찾아보시고 하여튼 소, 비누서부터 하다못해 샴푸라도 찾아보시면은 조금만 가격 괜찮고 얘는 좀 뭔가 좀 있어 보이네 싶으면 싹 다 비건 마크가 붙어 있을 겁니다. 비건이 글로 터졌어요. 재밌는 거는 그쵸, 완전 다른 산업에 완전 다른 시장인데 올해 활용을 그쪽에서 했다는 거죠. 살짝 번외로 얘기를 나갔다 다시 들어오게 되면은 트렌드의 움직임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해당 트렌드가 현재 속해 있는 산업으로만 고민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어떤 방향으로 이게 전진될지는 지켜봐야 되고, 돈을 버시는 사업 아이템들은 저런 형태로 미리 트렌드에 맞춰서 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비건이 이걸 결과론적으로 정리하면 비건이 식품이 아니라 뷰티나 다른 쪽에서 사람들이 삶을 조금 더 풍요롭게 만들기 위해서 그쪽에서 터질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금 다 대박을 내고 계시죠. 이 부분은 보통 트렌드와 시장과 고객의 관계에 대해서 많이들 헷갈려 하셔서 제가 꼭 장표에 넣습니다. 이게 정답이라는 의미는 아니고요. 저는 지금 몸으로 체득해가지고 20년 동안 지금 사업 전략과 마케팅 전략 쪽을 하고 있다 보니까 제가 느끼고 직접 경험하거나 간접 경험했던 부분들을 정리한 거예요, 나름. 보통 트렌드, 시장, 고객의 관계를 다들 헷갈려 하시거든요. 막 섞어서 말씀하십니다. 요 틀이 100% 정답은 아니지만 웬만해서는 이 틀에 맞춰서 판단하시면 특별히 문제가 생기지 않다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트렌드를 읽고 사업할 시장을 찾으시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죠? 왜?
시장은 시간축이 있고요. 계속 움직임이 유기체로 움직여 가는데 이게 큰 트렌드 틀 안에서 움직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트렌드를 보고 사업화 시장 찾으시는 겁니다. 여기에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하나 플러스 알파가 더 있죠? 네, 시장 사이즈. 이건 보통 중견기업이나 대기업이나 중소기업 쪽에서는 크게 발생하지 않는 문제인데 스타트업 쪽에서는 꽤나 많이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니즈 명확하고 시장도 명확하게 있어요. 시간축 고려해서 미래에도. 근데 시장이 작아요. 100억, 200억밖에 안 되는 시장이에요. 거기 MS 100% 한다는 말도 안 되는 저질 깔아도 매출이 200억밖에 안 나와요. 이것 떼고 저것 떼고 하게 되면 수익률이 꽤 낮겠죠. 그 시장은 들어가면 안 되는 시장입니다. 소규모 창업이나 장사를 하실 거 아니라면 이해되시죠? 즉 우리가 들어갈 시장 자체 그리고 시장 사이즈를 같이 보기 위해서는 트렌드를 보고 시장을 찾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시장을 기반으로 사업 아이템 찾으시는 거예요. 물론 저도 여기서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저도 제 사업하고 있지만 대부분은 사업 아이템 먼저 떠올립니다. 주로 나 아니면 내 주위에서의 어떤 불편함 혹은 내가 잘하는 거 혹은 다른 사람들이 볼 때 꽤 필요하다 말이 나오는 것들을 갖고 떠올리다 보면 트렌드랑 시장에서 오는 게 아니라 곧바로 사업 아이템으로 떠올리죠. 어쩔 수 없어요. 제가 그거를 무시하진 않습니다. 저도 그런 실수해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렇게 떠올렸다고 해도 맞아 설명드리긴 하겠지만 떠올린 다음에 이게 과연 트렌드, 시장, 고객 이 세 가지 축에 1, 2, 3번에 맞는지에 대해 검증을 해보셔야 돼요. 앞서 설명드린 트렌드로 다 돌아가면 그쵸? 돌아가서 내 사업 아이템을 속해 있는 시장을 다시 봤더니만 시장이 트렌드 아웃돼 있거나 트렌드를 못 쫓아가거나 혹은 시장이 작아요. 그럼 내 사업 아이템은 어떻게 해야 되죠? 눈물을 먹고 접어야 됩니다. 물론 이 강연을 들으시는 분이 부자세요. 아니 부모님이 돈 많으세요. 그래서 나는 돈 못 벌어도 내가 하고 싶은 거 해도 문제가 안 생겨. 인생과 삶에. 그러시면 하셔도 되는데 대부분 그런 상황 아니시잖아요. 그런 상황에서는 무조건 시장을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트렌드를 바탕으로. 그 축으로 다시 한번 고민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시장을 기반으로 사업 아이템을 찾으시는 겁니다. 돈이 될 시장에서 이 사업 아이템 하면 좋겠다라고 결론 내리시면 돼요. 마지막입니다. 그리고 고객을 보고서 사업 아이템을 구체화하시는 겁니다. 이것도 여러분이 주로 하신 실수랑 많이 겹쳐 있어요. 앞서서 내가 떠올렸던 것들을 갖고 사업 아이템을 찾으시는 것처럼 고객 니즈가 있다고 해서 그리고 고객 문제 명확하고 그거에 해결책이 있다고 해서 즉 사업 아이템을 하시면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트렌드 시장 돌아가면요. 돈이 안 되면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즉 순서대로 하면요. 트렌드 읽고 시장 찾으시고 시장 찾고 시장에서 사업 아이템을 찾으시고 사업 그리고 고객을 보고 내 아이템을 구체화해서 팔릴 수 있게 만들어준다 라고 1, 2, 3번의 순서를 기억하시는 게 여러분이 사업 아이템을 찾고 실제 사업을 해나가시거나 혹은 회사에서 신사업이든 신제품, 신규 서비스 개발하실 때 활용하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것만 잊지 않으셔도 크게 실수하지 않으세요. 어찌 보면 오늘과 내일 모든 이야기 중에 가장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엄청 도발적인 제목에 맞춘 내용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지금은 조금 말랑말랑하게 들으셔도 상관이 없을 것 같긴 해요. 일단 PMF, 프로덕트 마켓 핏, 시장을 따를 것이냐 혹은 시장이 오게 만들 것이냐. 모든 사람들이 꿈꾸는 건 시장이 오게 만드는 겁니다.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시장 오게 만드는 건 정말 쉽지 않습니다. 가능은 합니다. 가능한 방법은 알려는 드리겠으나 얘 자체만 믿으시고 특히 절대 하시면 안 될 게 제가 앞서서 다른데 강연서부터 강연 제목을 일부 보여드렸던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래요. 기술을 위한 기술 제목 보여드렸던 이유가 내 제품 서비스가 좋으면 무조건 많이 팔릴 거야 라는 생각을 일단 버리셔야 됩니다. 왜냐면 제가 지금 시장이 오게 만든다는 표현을 썼기 때문에 내 제품과 서비스는 너무 좋으니까 시장이 만들어질 거야 라고 오해하실까 봐 그래요. 절대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는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스타트업의 피보팅, 즉 대기업이나 중견기업, 중소기업에서는 여러분 신사업과 신규 서비스, 신제품들 개발 자체를 떠올리시면 돼요. 시장에 맞춰서 사업 아이템이 쫓아가는 겁니다. 이게 가장 일반적이에요. 아까 시장이 유기체라는 걸 떠올리시면 그 그림에 맞춰서 점을 찍어야 되는 거죠. 경영 시뮬레이션 게임처럼. 두 번째입니다. 시장 룰 세팅과 판을 깐 다음에 즉 시장을 만들어서 혹은
고객이 없는 니즈, 평소에 느끼지 못했던, 지갑 열지 않았던 부분을 않았던 부분을 열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사실 마케팅이나 사업 전략 측면에서 가장 난이도가 높긴 합니다. 그렇게 해서 사업 아이템에 오게 만드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즉, 시장을 오게 만드는 거고, 이 방법이 가장 난이도는 높습니다, 일반적으로. 순서대로 말씀드리면은 일단 시장 룰 세팅하고 판 까는 것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얘는 많이 쓰일 수 있는 방법은 아니니까요. 예. 쓰긴 쓸 수 있으나. 시장 룰 세팅과 판 깔기입니다. 시장을 만들어서 사업 아이템에 오게 만들기. 네, 어떤 제품들이죠? 보시면 익숙하시죠? 네, 위에 있는 제품들은 다 치약들입니다. 밑에 있는 거 조금씩 달라요. 뭐 시서스 다이어트 제품도 있고요. 콜라겐도 있습니다. 다 같은 맥락에 있어요. 요 얘기 들으시면 의외로 충격을 많이 받으십니다. 위에 치약 3개 갖고 설명을 드릴게요. 밑에도 마찬가지 예시예요. 품목만 다르고. 저 제품들 하나하나 지금 모두 다 다른 제품이죠. 브랜드도 다 다릅니다. 뭐 하다못해 지금 제일 왼쪽에 있는 아이는 네, 보시면 느낌 딱 오시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저게 이태리 제품인가 그렇게 알고 있어요. 유럽 제품이에요. 프랑스인지 이태리인지가 좀 헷갈리긴 합니다. 가운데 제품은 영국산 제품입니다. 영국 브랜드예요. 제 오른쪽에 클라이덴 많이 익숙하시죠? 네, 국내 대기업인 엘사 제품입니다. 이 세 개를 왜 놨을까요? 바꿔서 요즘 치약 트렌드가 어떤 건지 혹시 아시나요? 네, 조금 더 외모에 관심을 가지시거나 자기관리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미 아실 수도 있어요. 요즘 치약의 트렌드는 미백입니다. 구취 제거서부터 그건 이미 한물 갔어요. 요즘 웬만한 제품 다 해내니까. 그러면 기업 입장에서 어떤 느낌 들죠? 여러분이시라면 시장이 변함에 있어서 이미 성숙한 시장이 됐고요. 기존 기능 갖고는 돈을 더 받을 수 있는 명분이 없습니다. 그런데 계속 매출 늘리고 수익을 늘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고객한테 새로운 효용성을 제공해야 됩니다. 즉 트렌드를 만들어가는 과정인 거죠. 그래서 지금 결론부터 말씀드렸죠. 미백이 그래서 추가가 됐습니다. 얼마나 이를 하얗게 만들어주느냐. 외모에 대한 관심이 훨씬 더 늘어나고 있으니까. 더군다나 저런 프리미엄급 치약을 살 수 있는, 오늘 트렌드 강연 아니니까 그 부분 깊게는 안 들어가겠습니다. 작년에 제가 트렌드 강연 같은 걸 할 때도 많이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가처분 소득이 높은 40대 중반서부터 50대까지의 사람들이 이제는 단순히 건강한 뿐이 아니라 외모까지 가꾸고 싶어 하는 타이밍이 돼서 아까 비건도 마찬가지. 나를 가꾸기 위한 가장 좋은 제품들. 즉, 이빨도 젤 했으면 좋겠어. 그 트렌드를 만들어냈습니다. 그쵸? 이빨이 하얘지고 싶다는 거를 누군가가 이야기하고 꾸준히 말해서 시장이 바뀌고 올 수도 있어요. 근데 사실 지금까지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불편하진 않았잖아요. 그쵸? 가끔 연예인들이 가끔 나와가지고 이빨이 갑자기 하얘졌을 때 지금은 대놓고 얘기합니다. 라미네이트 했다고. 근데 절대 라미네이트 말고 치과 가가지고 뭐 시술 받고 왔어요. 그런데 그거 말도 안 되는 거죠. 우리 이젠 다 압니다, 그거를. 근데 일상에서 우리가 이빨을 좀 하얗게 만들고 싶다. 미관상. 그 니즈를 딱 뚫어냈어요. 그리고 나서 판을 깔고 룰 세팅을 한 게 그게 신기한 그 사업 전략인 거죠. 불편함이 없었던 거를 만들어낸 거예요. 즉, 저기저 제품들의 충격적인 사실은요. 제가 지금 온라인이기 때문에 대놓고 오프라인이면 매운맛 강의 되니까 막 회사 이름 얘기하면서 할 수 있는데 그렇게 못하잖아요. 힌트만 드리겠습니다. 저 새 제품 검색해 보시고요. 뒤에 제조사를 확인하시면은 충격적인 결과가 도출됩니다. 판을 깐 게 가장 오른쪽에 있는 회사가 판을 깔았어요. 치아 미백을 하얗게 해준다고 하는 그 핵심 성분을 개발한 회사가 다양한 판매처, 다양한 제조사와 다양한 브랜드와 협업을 해서 거의 동시다발적으로 미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미백 제품 프리미엄을 다 뿌렸습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이 제품을 개발한, 이 성분을 개발한 곳은 B2B로도 돈을 벌 수 있고 또 지금 자사 제품도 있죠? 자사 제품 돈을 벌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많은 곳들이 미백이 필요하다 이야기하면서 사람들한테 계속 세뇌되고 사람들이 그 필요성이 있다고 느끼게 되는 거죠. 룰 세팅은 결국에는 저 미백 성분을 만든 회사가 해낸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밑에 거 깊게 설명은 안 드리겠지만 밑에 2개 제품도 공통점이 있습니다. 저 제품들도요. 수십 가지, 수백 가지씩 있어요.
쭉 검색해 보세요. 그 뒤에 제조사 혹은 원료 공급사를 확인해 보세요. 독점 아니면 과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즉, 한 군데가 그거를 이빨 갖고 와서 이번엔 이 테마로 좀 팔아버리겠다. 특히 다이어트는 유행 주기가 되게 많죠. 그죠? 시소스 같은 경우, 시소스 다이어트 지금 아직까지는 유행이 진행되고 있어요. 근데 아마 또 다른 거 또 갖고 올 거예요. 계속 갖고 옵니다. 즉, 원료 수입처라든가 실제 제조를 하는 곳이 그곳이 판을 깔고 여러 군데에 공급을 하면서 이제 이 판으로 한 번 더 흔들어서 시장을 먹어보자 하고 세팅을 하는 구조예요. 룰과. 이해되시나요? 네. 그럼 이거 대기업만 가능한 거 아니냐? 아닙니다. 치약은 아까 예시가 대기업이었지만 밑에 있는 기업들은 보면 중견기업 중에서 꽤 잘 나가는 것들이에요. 스타트업이요? 네, 스타트업과 창업, 로컬 비즈니스까지도 가능합니다. 주로 쓰는 방식은 알게 모르게 스타트업 분들도 그걸 하고 계시고 참여하고 계실 수도 있는데 소위 우리가 고래가 아니고 상어가 아닌 이상 어떻게 해야 되죠? 작을 땐 뭉쳐 다니는 겁니다. 뭉쳐서 같이 동일한 테마에 대해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일정성을 가지고. 주로 많이 쓰는 방식은 스타트업이자 로컬 비즈니스에서 그 방법을 많이 썼고 실제 저도 그렇게 컨설팅하고 멘토링해서 꽤 많은 좋은 결과치도 갖고 왔습니다. 즉, 예를 들면 한 지역에서 주류를, 전통주를 구독경제로 팔고 싶어요. 근데 내가 갖고 온 양조 그리고 내 규모로는 두세 종류밖에 못 만듭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예를 들어 구독경제 돌리려면은 많은 주류가 있어야죠. 지루하게 만들어주면 안 되니까. 그때 스타트업이나 작은 규모의 유사한애들끼리 모여서 물론 마도는 한 곳 잡고 있겠죠. 실제 서비스 돌리면서 이 힘을 가지고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즉 스타트업 형태로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은 대세감이라고 합니다. 내가 이거를 안 쫓아가면 왠지 밀릴 것 같아. 딴 사람들 다 저렇게 하고 있네? 그 방식을 쓰시는 거예요. 뭉쳐서. 혹은 능력이 된다고 하게 되면은 뭉치지 않고도 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대표적 케이스를 제가 일단 오른쪽 거로 케이스를 들게요. 와이즐리. 워낙 스타트업에서 유명한 스타트업이죠. 유명한 곳이고. 물론 이것도 굉장한 지금 사업적 위기를 겪었어요. 좀 다시 지금 떴지만 지금은 와이즐리가 MS가 한국 그 면도기 시장에서요. 제가 아는 바로는 3등, 4등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아주 성숙화된 시장의 레드오션 시장인데 거의 3, 4등? 일개 스타트업이 중요한 거는 와이즐리가 나왔을 때 와이즐리가 의도한 판은 아니었지만 구독 경제로 해서 와이즐리 면도기를 전문대 쓰는 게 젊은 분들 소위 저 세대 구분하는 거에 대한 표현 별로 안 좋아하긴 하지만 그냥 일반적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서 표현드리면 MZ 분들이 되게 좋아하는 거였어요. 도르코 면도기 쓰면 왠지 아저씨 것 같고 쉬크 쓰면은 아저씨나 스포티한 느낌이 좀 들고 하지만 나는 좀 힙하면서도 위생적으로 계속 면도를 하고 싶어. 근데 와이즐리 면도기 디자인도 나쁘지 않고 이거 쓰면 왠지 난 되게 앞서간 사람처럼 보여. 이게 대유행이 되면서 젊은 친구들이 와이즐리의 면도기를 굉장히 많이 썼습니다. 지금도 쓰고 있고요. 사업 아이템 잘 고른 거는 일상 제품이면서 쉽게 바꾸지 않는 제품이기 때문에 그 젊은 친구들이 와이즐리의 사업 연차와 더불어 지금은 슬슬 중년이 돼가고 있거든요. 근데 습관적으로 특별 불편하지 않으면 잘 안 바꾸기 때문에 계속 기본적 사업들이 유지가 되는 겁니다. 일단 매출이. 재밌는 거는 그 젊은 친구들 대상으로 해서 의도적으로 노력한 건 아니었지만 이건 우리 나이대에 우리 사람들끼리 가장 쿨하고 힙해라는 느낌의 대세감이 있었기 때문에 와이즐리의 면도기가 자리를 잡았습니다. 지금의 성공이라고 하는 건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시장 진입 단계였을 때 말씀드리는 겁니다. 케이스들을. 스케일업에서는 지금 다르게 표현하고 다르게 가고 있죠. 그거는 다음번에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어쨌든 중요한 거는 스타트업이든 대기업이든 중견기업이든 일개 혼자 하시든 뭉쳐서 하시든 간에 이거 아니면 우린 뒤처질 것 같아. 이게 앞으로의 대세야 라는 느낌을 주는 작전을 짜시는 게 즉 시장 룰 세팅과 그래서 판을 까서 시장을 만들어내시는 방법입니다. 내가 시장을 매번 쫓아가기 어려우니 이 시장을 만들어 놓고 내 제품과 서비스를 고정시켜 놓고 글로 오게 만드는 작전인 거죠. 사실 이게 전략적인 면에서 쓸 때는 사업 전략을 떠나서 오히려 커뮤니케이션 하실 때는 이런 거 얘기 많이 드셨을 거예요. 룰 세팅이라고 그러잖아요. 프레임 전환. 내가 상대방을 설득하기 가장 좋은 툴이기도 하죠.
내 전쟁터로 끌어들여서 이기는 방식이에요. 하지만 지금 저는 꽤 쉽게 설명을 드리고 있긴 하지만 그 모든 과정들이 녹록하진 않습니다. 그쵸? 같이 모이는 것도 만만치 않고 대세가 만드는 것도 쉽진 않아요. 하지만 불가능하진 않다는 거. 내 아이템에 따라 다를 수는 있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사실 현실적으로 요 케이스가 훨씬 더 많을 거예요. 시장에 맞춰서 사업 아이템이 쫓아가는 구조입니다. 아까 그래서 시장과 시장을 트렌드 안에서 시간축을 넣은 유기체라고 자꾸 제가 강조를 똑같은 말을 지금 또 하고 있죠. 귀에서 지금 피가 나실 거예요. 네, 그 말씀 드린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래요. 쫓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부분 사업들이 망하는 이유는 신제품, 신서비스가 안 팔리는 이유는 시장을 못 쫓아가기 때문이에요. 근데 앞서 룰 세팅하고 대세감 만들어서 오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또 그 작업을 안 하신단 말이에요. 내 제품 서비스가 좋으니까 알아서 사람들이 알아주고 올 거야 라는 아주 나이브한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대부분 망합니다. 네, 단언컨대 안 망하면 운이 엄청 좋으신 거예요. 저도 그 부분을 무시하진 않습니다. 이유는 뭘까요? 네, 사업은 어차피 운7기삼도 아니고 운9 이상이니까. 네, 물론 조금 이런 이야기 저희 나누고 있지만 노력하는 만큼에서의 성공 확률이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 좀 전에 운이 많다고 한 이유는 아무리 해가지고 맞춰가도 실패할 수 있는 확률이 일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어쨌든 간에 가장 많은 방법이고요. 스타트업의 피보팅이라는 표현을 쓰긴 했지만 중견기업과 중소기업, 대기업조차도 신제품, 신서비스, 신사업을 할 때 시장에 쫓아가고 내 아이템을 계속 바꿔야 한다는 것은 똑같은 이치입니다. 그거를 스타트업의 피보팅이라는 표현으로만 제가 바꿔놓은 거예요. 좋습니다. 시장에 맞춰서 사업 아이템 쫓아가는 구조에 대한 우리 이야기 지금 하고 있어요. 예시 자체도 무얼 들까 좀 고민이 좀 되긴 하는데 일단은 그쵸, 가장 익숙하신 그리고 썸네일을 보니까 아이폰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썸네일에 맞춰가지고 아이폰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폰이 스마트폰의 시장을 확연히 열어 제낀 건 맞죠. 근데 꽤 많은 분들이 지금 착각을 하시는 게 아이폰이 시장을 만들어서 열었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되게 많으세요. 완전히 틀린 말도 아니지만 그 말이 맞지도 않아요. 하나하나 항목을 따져보면 물론 어느 각도로 보냐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제 말이 무조건 옳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케이스에 맞춰서 말씀드리다 보니까 그래요. 어떤 케이스가 있죠? 아이폰의 기능만 따지면 제일 처음에 나왔을 때는요, 인터넷이 되고 음악을 들을 수 있고 통화가 된다, 이 세 가지 기능이었어요. 이 핵심 기능이죠. 기존에 없었을까요? 스마트폰 통화가 가능하고 인터넷이 되는 건 있었어요. 대세가 뭐였죠 그때? 아시면은 지금 최소한 저랑 나이가 비슷하신 분들이십니다. 블랙베리. 그게 대세였어요. 그리고 아이폰 3, 4 나올 때까지도 블랙베리가 대세였습니다. 최소한 비즈니스 목적으로 쓰는 경우에 있어서는 아이폰의 터치패드가 오류타가 많았기 때문에. 이해되시나요? 일단은 기존에 딴 게 있었어요. 스마트폰. 또 음악. 음악으로 따지면은 주로 애플은 아이폰은 아이팟까지 연결시킬 수 있어요. 그거 자체도 혁명 아니냐? 한 단계 더 내려가 볼까요? 아이팟이 뜨기 전에 혹시 여기 젊은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리면 아이팟은요, 소위 MP3라고 음악만 따로 들을 수 있는 장비고요. 거기에 이만한 하드디스크가 들어가서 수백 곡, 수천 곡을 저장할 수 있는 게 강점이었습니다. 지금 스트리밍으로 들으시니까 굳이 거기 저장할 필요가 없는 거죠. 물론 그때 당시엔 또 인터넷 환경이 안 좋았기 때문에 음악을 다운받아 놓지 않으면 들을 때 끊겨서 그래요. 지금은 저 이슈가 다릅니다. 근데 재밌는 건 그 아이팟도 MP3라고 하는 MP3 플레이어라고 하는 그 시장을 열어제낀 건 우리나라였어요. 우리나라에서 나온 제품 보고 사실 그래서 애플이 결론적으로 제일 잘하는 건요, 가장 선도적인 제품을 먼저 만드는 게 아니라 검증된 아이들을 갖고 와서 잘 조합을 다시 하는 걸 잘하는 거예요. 즉 아이폰 시장을 열어제낀 제품이 아니라요, 이쯤 되면 분명히 음악 기능, 인터넷 기능, 통화 기능까지 다 합쳐진 무언가가 기기가 이미 시장 검증은 비즈니스로 되고 있는 블랙베리도 받고 아이팟에서의 음악 상황도 받고, 근데 인터넷 환경이 바뀌어갈 거니 이런 제품이 나오면 좋지 않을까? 근데 각각의 요소,
하다못해 스마트폰이나 전체로 따졌을 때도 이미 딴 데서 다 나온 게 있었어요. 즉 시장이 커질 때 그때 시장에 확 들어가서 그 시장을 확 먹어버리는 걸 잘하는 게 애플이에요. 또 다른 강점이 있죠. 지금 사업 전략 수업은 아니긴 하지만 그렇게 했었을 경우에 그쵸, 처음에 들어갔을 때 가장 안 좋은 점은 내가 잘못됐을 경우에 모든 걸 내가 다 책임을 져야 돼요. 즉 바꿔 말하면 모든 우여곡절을 본인이 겪어야 된다고요. 그 회사가. 즉 선도적인 회사가. 근데 지금 애플의 제품들의 특징은 다 앞서서 딴 회사들이 그 과정을 밟고 그럼 우리 이건 피해가야지. 이 짓만 안 하면 되네. 그러니 더 빨리 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가 그쵸, 한 스푼 더 얻는 걸 잘하는 거예요. 즉 터치패드서부터 일반인이 쓰기에 좋게끔 일반인이 불편 없게끔 하는 포인트 정도. 예를 들어서 조금만 다른 살짝만 비튼 시장이 열릴 때 열리는 시장에 맞춰서 가속화시킬 수 있는 포인트 하나 갖고 들어가는 게 애플의 작전이었습니다. 현재도 마찬가지고요. 그 소위 요즘 그것도 있죠. AR, VR 그 난리치고 있는 와중에서도 애플은 이제야 기기 하나 내놓는다고 얘기 나왔어요. 이미 기기 나온 거로 치게 되면 이미 4, 5년도 더 됐죠. 구글서부터 우리나라에서 다 만들고 있잖아요. 그게 애플이에요. 즉 시장이 움직임에 맞춰서 커지고 충분히 우리가 해볼만 하다고 왔을 때, 즉 그때 잡는 거예요. 특히나 작은 회사나 스타트업은 게 더 중요합니다. 이유는 뭘까요? 그래서 사업을 버티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시장의 예측을 100% 정확하게 할 수 없잖아요. 저조차도 100%는 정확히 못 맞춥니다. 대신에 그 시장이 열릴 타이밍까지 우리가 어떻게 버텨주느냐. 그래서 버티는 사람이 이긴다는 게 그 표현이 나온 게 그것 때문에 그래요. 사업에서는. 애플이 그걸 참 잘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요, 요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시장을 쫓아간 입장에서는 시간축에 맞춰서 최대한 예측을 잘 하신 다음에 먼저가 아니라 언제 들어가냐를 고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실 거는 내 제품 서비스가 그 시장이 열렸을 때 그 고객들이 원하는 니즈가 아니라 문제, 그 다음에 해결뿐이 아니라 더 넘어서서 지갑을 열 만큼 강력한 차별점이 무엇인지만 고민해서 그것만 얹으신 다음에 정확한 타이밍에 나가는 게 중요한 겁니다. 시간은 시장은 유기체이기 때문에, 시간의 축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좋습니다. 앞서 다시 돌아가서 좀 전에 결론이었긴 한데요. 예시 하나만 좀 더 들어볼게요. 그쵸? 이것도 좀 일반적인 예시를 들겠습니다. 굳이 스타트업 예시를 듣진 않고. 위에 단백질 제품들 어마어마하게 많죠? 분명히 제가 100% 장난건데 이거 보시는 분들 나이대가 좀 있으신 분들 많이 섞여 계시니까 저거 중에 하나 먹고 계시면 반드시 계십니다. 저게 뭐죠? 요즘 대유행하는 단백질 보충제예요. 예전엔 단백질 보충하면 이미지가 어떤 거였죠? 그쵸? 운동 좀 하는 친구들이 몸을 만들거나 소위 근육 만들기 위해서, 혹은 운동을 많이 하는 친구들이 보여주기 위한 몸, 혹은 건강해지기 위한 몸을 만들기 위해서 먹었던 게 단백질 보충제예요. 하루에 계란을 10알씩, 20알씩 흰자를 먹을 바에는 저게 더 편하니까. 근데 지금 나온 제품들은 뭐죠? 타겟이 다릅니다. 앞에 몸을 만드는 분들은 바디빌더라든가 피트니스 선수, 아니 운동선수급 매니아가 아닌 이상에서는 나이 드신 분들이나 보통 젊은 분들이 대상이에요. 근데 지금 새로 나온 제품들은 새로 나왔다고 하기엔 이미 몇 년 됐죠? 중장년 이상입니다. 즉 저처럼, 저도 그 나이니까 가만히 앉아있어도 알아서 근육이 없어지는 나이에 근육 덜 없어지게 만들겠다고 나온 제품이에요. 얘를 꼬박꼬박 드시면 몸에 근육이 사라지는 것을 많이 막아줘요의 목적입니다. 이걸 왜 갖고 왔을까요? 이거 자체가 시장을 열었다는 면에서 봤을 때는 아까 대세감과 같이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그것도 틀린 해석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도 두 개로 다 동시에 보통 설명을 해줘요. 그런데 시장에 맞춰 아이템이 쫓아간 케이스로는 저 제품이 예전에 없었느냐는 아닌 거거든요. 그쵸? 중장년 시장, 아까 외모와 건강에 대해 신경을 많이 쓰고 가처분 소득이 올라가니까 거기에 맞춰서 저 제품 살 수 있는 시장이 열려준 겁니다. 혹자들은 바디 프로필 그렇게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열렸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가끔 계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완전 생각 반대인 게 중장년이 바디 프로필을 찍는 사람들도 있긴 있어요. 제 나이 때도 이제 헐버터 치고 자꾸 프로필 오셔서 가끔 부담스러운 분들 계신데 그런 케이스는 거의 별로 없고요. 실질적으로는 정말로 내가
근육이 사라지는 거에 대해서 몸이 불편함이 느껴지기 시작하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건강 목적을 먹었습니다. 기존 제품과 거의 유사한데 타겟에 맞춰서 일부 변경을 시킨 구조예요. 이 시장이 열려가면서. 저 제품들, 저거 로고 다 지우고요. 운동용으로 바꾼다고 해서 드시라고 해도 사실상 기능적인 차이가 크진 않습니다. 재밌는 거는 뭐 그렇다고 해서 저거를 많이씩 팔고 중량을 사는데 싸게 팔까요? 그렇지도 않아요. 가처분도 높고 원재료 자체의 값이 있기 때문에 저거 아무리 싸게 사도요. 그래서 박리담회로 팔죠. 네, 2, 30만 원씩 주셔야 살 수 있어요. 한 통이 아니라 한 통은 4, 5만 원씩 뭐 3, 4만 원씩 하고 보통 10통 이상씩 팔죠. 그걸 젊은 친구 살 수 있을까요? 못 삽니다. 그분이 뭐 진짜 선수급으로 하거나 정말 매니아급이 아닌 이상 밥 굶으면서 그걸 사야 되는 건데 중장년은 건강 위해서 산다는 거죠. 건강기능식품처럼. 이 시장이 열리기 시작하니 이게 변신을 해서 와서 터져준 구조예요. 즉 시장에 맞춰서 사업 아이템이 쫓아간 거죠. 업체들 보시면 다 기존에 단백질을 만들었던가 혹은 우유를 생산해서 남는 제품으로 단백질을 만들 수 있는, 즉 연계성이 있었던 곳들이 시장에 맞춰가지고 같이 쫓아간 구조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고 정리하자면 먼저가 아니라 언제냐, 즉 시장이 열어지는 거에 변화에 맞춰서 그때 제품 서비스를 정확한 타이밍에 내는 게 가장 핵심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 첫날 강연은 여기까지고요. 우리가 시장을 열어서 가져갈 건지 열어서 갈 건지 혹은 쫓아갈 건지 이거에 대한 전략적 선택은 경영자분들이 실제 회사의 상황에 맞춰가지고 선택을 하시고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현실적인 계획에 의해서 가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시장은 유기체고 시간축이 필요하고 그리고 자꾸 먼저 최초의 제품을 만드시려고 하지 마시고 조금 검증이 되고 시장에 열렸을 때 들어갈 수 있는 제품과 서비스를 만드시라는 게 오늘 첫날 강연의 결론입니다. 감사합니다. 가인지 TV를 구독하시면 매일 새로운 경영 인사이트를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회사에 가인지 캠퍼스를 도입하시면 전 직원과 함께 영상 강의와 파일 다운로드로 실력을 올려가실 수 있습니다. 비즈니스는 사랑입니다.